극성을 부르고 있는데 NFT 들어보셨나요? NFT 들어보신 분은 코인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 분인데 사실 NFT는 코인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NFT는 그냥 코인이에요. 다만 차이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는 제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는 우리 여기 본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본부장님 갖고 계신 10,000원짜리랑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이는 서로 다르고 물질은 다르지만 국가가 법정화폐로 법으로 강제화시켰어요. 그걸 우리가 액면이라 부르죠. 그래서 제가 바꾸자 그러면 그 가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있어요. 10,000원, 10,000원이니까. 근데 이 액면을 싹 지우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본부장님 바꾸자고 하는데 본부장님 지폐가 더 빳빳하다. 제가 그럼 막 헐었다 그러면 안 바꾸시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가치를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1998년도에 여러분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 있죠. 그 해는 딱 8,000개만 발행돼서 다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500원짜리 받았는데 98년도 거죠? 그 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액면 없이 구분해서 보면 각각이 다른 고유한 가치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걸 흉내낸 게 NFT예요. 그 NFT는 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비트코인하고 똑같은데 비트코인은 구분할 수 있는 구분 식별자를 안 박아놨죠. 얘는 1번 비트코인, 2번 비트코인이라고 식별자를 박아놓으면 그때부터 NFT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기존에 있는 토큰, 기존에 있는 코인이랑 모두 똑같은데 구분될 수 있는 식별자를 박아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면 잭 도시가 최근에 아세요? 자기의 트위트를 NFT 팔았다라는 얘기랑 지금 보고 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요 그림 요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780억 원에 팔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디지털로 권리를 정리해 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디지털로 갖고 있는 그림은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어요. 맞죠? 복제했을 때 품질이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복제할 때 번호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인다고 보죠. 그러면 1번 복제품, 2번 복제품. 누가 주장을 해요. 1번 복제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1번이 구분되니까 이거 사라. 그랬더니 누가 나서서 780억 원에 그걸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 그림을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NFT는 그 그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NFT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네가 그 그림을 샀다라는 게 글자만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수증이죠. 그 영수증을 780억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수증을 판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거는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꼭 저는 이걸 어디 비유하는가 하면 옛날 사극에 보면 그죠? 이복 형제에서 태어난 아들 그 왕자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반지 딱 부러뜨려가지고 옥반지를 부러뜨려서 나중에 10년 뒤에 찾아오면 내 아들임을 증명해 주겠다. 라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10년 뒤에 아들 찾아왔더니 나 이거 본 적 없어 이러면 나 당신 아들이라고 하던데 라는 게 아무런 증명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게 NFT에 뭔가 기록된 게 이런 디지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기술로 착각하고 있죠. 아니 뭐 1번 그림만 다르게 취급하고 1번 그림만 더 가치를 주는 건 사적 자체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사적 자체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잘못 호도된 거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호도된 건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게 자동으로 권리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기술처럼 호도된 건 큰 문제인 거고 결국은 그렇게 호도해서 다른 NFT를 발행해서 지금 코인 시장이 시들시들하니까 팔려고 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들여다보시면 자산유동화법, 전자등록업법을 만나시게 되시면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 키워드에서. 사실은 이 NFT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자산유동화를 위해 여러분 뭐 부동산을 뭐 강남의 빌딩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뭐 이런 얘기 얼핏 들으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뭐냐면 자산유동화법은 기업들이 당장 현금이 없을 때 근데 부동산에 있는데 팔기는 싫고 할 때 얘를 증권화해서 말 그대로 유동화시켜서 캐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제공해 줬는데 그게 엄격해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증표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탁결제원처럼 전자등록업으로 허가받은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 대체로 은행이나 아니면 뭐 저기 증권회사 같은 신탁업의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우회하려는 방식이 이제 자산 유동화 토큰이에요. 증권 대신에 토큰을 발행하면 이거에 좀 어긋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잘못 알려져 있는가 하면, 그거의 발행 자체가 그 기초되는 자산의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장은 딱 등기소에만 등기가 돼요. 그래서 10,000명이 그 빌딩을 소유한 게 아니라요, 10,000명이 그 빌딩을 소유하면 10,000명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 부동산은, 그 빌딩은 여전히 한 명 소유로 돼 있고, 다만 그걸로 토큰을 발행해서 나중에 오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날 믿어 라는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NFT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그림을 780억에 판 애는 여전히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실수로 서버를 없애버리거나 들고 튀어버리면 진품은 다시는 못 찾아요. 왜냐면 이걸 구매한 사람은 영수증만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수증은 다시 되팔 수 있죠, 중개소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는, 모 신문 기자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특집 기사인데 어린이도 시작하는 NFT 교실을 지금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인데, 미성년자는 NFT를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좀 한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10분 정도 열심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다가 영수증 비율을 들어드리니까 딱 이제 좀 잘 알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제목 저렇게 검색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 올려놨더니 이런 거냐고 또 막 기자분들이 막 전화가 오는데, 이게 정말로 NFT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시나요? 어떤 뭐 행위예술가가 1년 동안 자기 방귀 소리를 담았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이 방귀의 NFT를 발행하겠다 하는데, NFT에는 그 방귀 소리가 안 들렸어요. NFT는 그 방귀 소리에 영수증이 들어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방귀가 있는 어떤 서버에 URL 같은 게 거기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살까요? 몰라서 살까요? 그래서 이게 NFT를 780억 원에 산 사람이 누군지를 이게 추적을 해봤더니, 싱가포르에 있는 NFT 투자회사의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를 계속 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올 거고 계속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거예요. 근데 용어에 매몰되면요, 용어는 절대 못 따라가요. 그 용어를 언제 다 공부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 말한 사회적 가치랑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보시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키워드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걱정인데 시간을 딱딱 맞췄네요. 자, 우리가 이제 세 개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정부와 감독기관, 그 다음에 일반인, 그 다음에 코인 커뮤니티 세 개로 나눠서 보면, 먼저 정부와 감독기관은 지금까지 뭘 생각 못 했는가 하면, 아까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컨센서스부터 먼저 갖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아봤더니 사회적 가치가 있더라, 혹은 이렇게 육성하면 되더라.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면 보호할지 규제할지의 키워드를 뽑을 거예요, 그죠? 본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거고, 이 키워드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여러분이나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 이걸 투자로 보느냐, 투기로 보느냐도, 투자로 볼까요, 투기로 볼까요? 이것도 저랑 생각이 같으실 것 같아요. 아까처럼 플레이어 자체가, 이걸 투자함으로써 국가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금에 잘 투자 안 하시는 이유가 금이 변동성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투자 대상으로 좋아요. 플럭츄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이기는 정도죠. 주식은 약간 재밌죠.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닥이 더 재밌긴 한데 너무 재미없죠. 왜냐면 그것도 서킷 브레이크도 있고, 여기는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잘만 분위기 한번 타면, 그죠? 하루에도 20배 정도 되고, 그럼 플럭츄에이션을 너무 즐기시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답도 정해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인 커뮤니티를 보세요. 지금 발행하는 코인 커뮤니티가, 저는 이거를 뭐 비교한가 하면 악화하는 양화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구축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는지, 저는 우리나라 명사의 70%가 한자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OECD 꼴찌의 문해율이
누구는 이게 독서를 안 해서 그렇다는데, 뭐 독서를 안 한다고 문맹력이 떨어지나요? 이 국한문 혼용이 되게 문제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 구축이 쫓아낸다는 뜻인지는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구축이 뭔가 이 컨스트럭션인데, 구축은 쫓아낸다는 잘 안 쓰는 한자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 안 해도 돈 주는데 여러분 일하겠어요? 누가 일해요? 저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돈은 버는 거지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불로소득이 되면요, 새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참는 거는 줄에 오래 기다리는 건 못 참는 게 아니라 짧게 기다리다 누가 계속 새치기를 하면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면, 아니 나도 새치기를 할까 이렇게 돼버려요. 사회는 지금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왜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왜 자기가 계속 소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건전해지고 사회가 건전해지고 경제가 건전해지지만 우리가 힘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새치기가 없어져야 돼. 불로소득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 불로소득이 여기에요. 코인이에요. 아무런 에포트가 안 들어가요.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발행되죠. 여러분 카카오가 발행한 크레이가 지금 시가가 50조 원이에요. 네이버 지금 시총이 40조밖에 안 되잖아요. 왜 네이버 열심히 해요? 그냥 코인 발행하면 지금 물론 이제 그 50조가 다 리얼라이즈 되진 않겠죠. 확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그 카카오가 클릭 한번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불로소득 시장이기 때문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유럽의 3대 거품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튤립 거품이 있었었고, 그죠? 그다음에 1710년대에 그 존로라는 그 스코틀랜드가 만든 저 미시시피 버블, 그다음에 유턴을 파산으로 만들었던 사우스 이스트 시, 이 세 번의 버블이 있었는데 세 번 다 한 5년에서 한 딩걸 10년 정도 걸렸어요. 터지는 데까지.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체로 버블이라고 하고 눈여겨본 게 지금 한 3, 4년 정도 됐죠. 기술적으로 더 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터지든지 보호되든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제일 먼저 갖춰지고 거기에 맞춰서 스탠스가 만들어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분명하죠. 주식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주식은 돈을 번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왜냐면 주식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윈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내재 가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가 없어요. 주식은 계속 청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주식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돈을 더 벌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청산 가치는 디지털 숫자예요. 빵이에요, 빵. 그 영원히 이게 올라갈 거라고 믿으시는 분은 뭐 하긴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과는 당연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을 텐데 각자 기술이나 아니면 금융 쪽에 계시든지 중소기업 쪽에 계시든지 이 키워드에 맞춰서 한번 갖고 가셔서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리셔서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좀 길면 길었고 하여튼 줄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기반이 되는 이런 코인이고, 말씀하신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파생된 거니까, 코인은 경계는 어디까지고 블록체인은 뭘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좀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더리움에서는 미래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되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이제 깜빡할 뻔한 걸 아주 정말 이제 중요한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코인 시장의 필요성을 뭐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코인이 활성화돼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활성화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얼핏 들으면 이제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는 뭐 이게 좀 무용지물처럼 얘기했지만 여전히 뭐 뭔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하고 수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서 우리 수단을 갖다 쓰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살려면 코인이 필요해요. 코인은 수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목적으로 봐서 얘를 사회적 가치에서 살리려면 코인 시장을 살려놔야만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필요 없으면 코인 시장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블록체인에서 코인이
분리되냐 안 되냐는 건 별로 그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완전히 분리되는 건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하면 그 블록체인을 만든 자가 자기가 번 돈을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방식이 비트코인을 발행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나눠준다는 거는 비트코인에 자기가 번 매출을 집어넣든지 어떤 기업이 그걸 집어서 나눠주면 되죠. 왜 그거를 예를 들어 이거예요. 카카오가 뭔가를 하겠다 혹은 어느 회사가 뭔가를 하겠다고 코인을 발행했다고 치면 오케이 캐시백처럼 자기의 부채로 잡고 거기다가 가치를 넣어서 나눠주면 되죠. 왜 이걸 중개소에 팔아서 외부인 사람 돈을 넣어서 그걸 팔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분리되는지를 여러분이 명쾌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면 제가 10분 이상 걸리니까 그 설명보다는 가장 잘못된 거는 그게 구분이 안 되더라도 왜 코인에 아무런 가치를 안 담은 거를 발행한 다음에 이걸 중개소에 왜 내다 팔았냐가 더 핵심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분리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발행을 해요. 그리고 블록체인 돌리되 발행한 거에 이게 우리 법정화폐를 패킹하든지 금을 패킹하든지 해서 자기 돈을 집어넣으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게시판에 글을 놓으시면 우리 코인 드립니다. 근데 이 코인을 내다 파셔서 현금화하십시오라는 말은 모순이죠. 대신에 자기가 그냥 버퍼를 줘요. 와서 게시판 한 사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의 일부를 코인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는 아주 좋은 토큰 이코노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왜 불로소득인가 하면 자기는 자기대로 돈 벌고 토큰을 내다 팔아서 중개소에서 돈을 끌어들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연구 기계는 연구 머신은 없잖아요. 퍼피추얼 머신은 연력학 법칙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력학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허를 내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대부분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개소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내시는 분이 이 투자자들이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고요. 하여튼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코인하고 블록체인은 완전히 분리될 수 있고, 근데 그 설명 시간 좀 걸리니까 반대로 제가 이제 좀 쉽게 알아들도록 설명드린 거는 그럼 네 돈을 줘라라는 거죠. 남의 돈이 아닌.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참 스마트 컨트롤 잠깐 물으셨잖아요. 스마트 컨트롤이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 닉사버가 말하는 계약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플랫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이제 설명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 반증은 2019년도 10월에 닉사버 자신이 쓴 트위트를 보면요. 이들은 아무데나 쓸 데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라는 트위터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 닉사버가 생각하는 그 스마트 컨트롤이 구현된 게 이더리움으로 생각하는데 닉사버의 개념의 핵심은요. 과연 계약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예요. 이미 만들어지면 우리가 실행시켜 줄 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단순히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실행하는 플랫폼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실행하는 플랫폼은 이더리움 아니라도 얼마든지 돼 있죠. 핵심은 어떻게 하면 법률 관계를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스마트 컨트롤의 핵심이지 이게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걸 실행해 줄 게가 아닌 거고 이더리움은 단순히 이게 스마트가 됐든 뭐가 됐든 프로그램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실행하는데 중복해서 실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이름이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컨트롤은 제가 아는 전산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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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거의 다 됐고요. 저희 샌드위치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제3회 브라운백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